네, 오늘은 68페이지 이슬람 문화 하겠습니다. 68페이지고요. 이 부분은 오늘 수업한 내용을 바탕으로 수행평가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수행평가 부분이니까 잘 챙겨서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라비아 반도는 대부분 사막과 초원으로 이루어져 있어 아랍인들은 부족 단위로 유목을 하며 살았습니다. 6세기경 사산 왕조 페르시아와 비잔티움 제국의 전쟁으로 기존의 동서교역로가 막히자 상인들은 아라비아 반도의 홍해를 지나 지중해로 들어가는 새 교역로를 개척하였습니다. 이에 메카, 메디나 같은 해안 도시가 무역의 중심지로 번영하였습니다. 하지만 소수의 귀족들이 부를 독점하면서 빈부격차가 생겨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었고 부족 간의 전쟁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7세기경 메카의 상인 무함마드는 천사 가브리엘을 통하여 알라의 계시를 받고 이슬람교를 정립하였습니다. 그는 우상 숭배를 배격하고 유일신인 알라에게 절대 복종해야 한다고 사람들에게 가르쳤습니다. 또한 모든 인간은 신 앞에서 평등하며 알라를 믿고 따르면 누구나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메카의 보수적인 귀족들이 무함마드를 탄압하자 그는 신자들과 함께 622년 메디나로 피신하였는데 이를 헤지라라고 합니다. 헤지라는 성스러운 이주라는 뜻으로 이슬람 교도들은 헤지라가 일어난 622년을 이슬람력의 시작 연도로 삼았습니다. 무함마드는 메디나에서 교세를 확장하여 이슬람 공동체를 건설하였습니다. 이후 그는 여러 차례 전투를 거쳐 메카를 장악하였고 아라비아 반도의 대부분을 통일하였습니다. 네, 책 한번 볼게요.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의 생활 모습에서 69페이지 한번 가겠습니다. 보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첫 번째 단락이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첫 번째 단락이 이슬람교의 성립 배경, 이 배경 이야기입니다. 잘 기억해 두세요, 여러분. 여기 전체가 이슬람교의 성립 배경. 방금 영상에서 보셨죠? 비잔티움 제국과 사산왕조 페르시아의 싸움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무역로를 쓸 수 없다. 그래서 새로운 길을 쓰게 됐고 그때 등장한 도시가 메카, 메디나. 그래서 이 도시들을 중심으로 성장을 했다. 그래서 이때 나온 종교 이슬람교 이야기 나왔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요. 보시면 중요한 단어들 많이 있죠. 메카의 상인 무함마드 나왔고 유일신입니다. 우상 숭배를 금지하고 알라에게 절대 복종하라. 이슬람이라는 말 자체가 순종한다. 알라에 대한 복종을 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모든 인간은 신 앞에 평등하고 알라를 믿고 따르면 누구나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래서 하층민들이 굉장히 많이 따랐다. 반대로 귀족들은 싫어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무함마드는 신자들과 함께 메카에서 어디로? 그렇죠. 메디나로 옮겨갑니다. 지도 한번 봐볼까요? 메카에서 여기 메카에서 메디나로 이렇게 옮겨가게 되거든요. 그 옮겨가는 그 연도, 그 해가 622년 헤지라라고 합니다. 성스러운 이주. 622년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622년은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나라는 이때 무슨 시대죠? 그죠? 삼국시대죠. 삼국시대. 무함마드는 메디나에서 세력을 키워서 이슬람 공동체를 만들고 다시 메카로 돌아옵니다. 630년에 얼마 안 되죠. 10년도 안 된 사이에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 좀 볼게요. 그림으로 보는 이슬람교의 성립. 자세히 보시면 얼굴 부분을 표현하지 않고 있어요. 그죠? 무함마드의 얼굴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비어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이거 뒷모습 같기도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 이유는 우상 숭배를 금지하기 때문에 무함마드의 얼굴을 남겨놓을 경우에 이 무함마드 얼굴 자체를 숭배할 수 있기 때문에 얼굴을 표현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 한번 읽어보세요. 이 신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카바 신전이라고 되어 있죠.
카바 신전이라고 해서 메카를 정복하고 카바 신전을 알라의 신전으로 바꾸었다. 원래는 이 카바 신전 부분이 굉장히 많은 다신교,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던 중심지였는데 그걸 다 정리하고 성스러운 검은 돌, 검은색 돌만 남겨놓고 카바 신전으로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슬람교도는 이 카바 신전, 이슬람교도들이 하루에 5번씩 뭐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그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사실은 이 카바 신전을 향해서, 바로 여기를 향해서 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순례자들이 종교적으로 이제 가는 게 순례잖아요. 순례자들이 이 신전 주변을 7바퀴를 돌아요. 7바퀴를 도는 게 그 순례의 방식입니다. 한번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 네, 이후의 상황인데요. 여기를 보시면 무함마드가 죽고 나서가 문제입니다. 죽고 나서 이슬람 세계의 새로운 지도자가 된 사람, 무함마드를 이었다, 무함마드를 계승했다라는 뜻으로 칼리프라고 합니다. 칼리프, 여기 뜻이 있죠? 칼리프. 처음에는 4명이 줄줄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 시기를 우리가 정통 칼리프라고 한다. 그래서 정통 칼리프 시기에 대한 이야기, 이 시대의 이야기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시리아와 이집트 주변 지역을 점령을 해요. 점령을 하는 상당히 빠른 속도로 정복을 해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배웠던, 이전에 배웠던 거 기억하시죠? 사산왕조 페르시아가 정복이 돼요. 사산왕조 페르시아 기억하시죠, 여러분? 자, 이어서 비잔티움으로부터 아프리카 북부도 빼앗았대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나오는데 이슬람교는 상당히 빠른 속도로 전파가 됩니다.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위에 있는 거죠. 이슬람 세력은 정복한 지역의 주민들에게 이슬람교를 강요하지 않아 대신 이슬람교로 개종하며 세금을 줄여주었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넓은 지역을 정복하였고 이슬람교도 빠르게 전파되었다. 이거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별표해둘까요? 별표해둘까요? 별표? 이슬람교가 빠르게 전파된 이유입니다. 별표해두시고 이유, 빠르게 전파된 이유, 그 이유죠. 이슬람교 빠르게 전파된 이유에 대해서 여기 정리가 돼 있고 그 이후의 상황을 보시면 칼리프 자리를 두고 분열이 생겼다. 여기 돼 있죠. 4번째 칼리프인 알리가 암살을 당하자 우마이야, 이거는 집안 이름이에요. 성씨겠죠. 우마이야 가문, 잘 나가는 집안이 우마이야 가문이 칼리프 자리를 차지하고 자기 자손한테 세습을 하면서 마치 왕처럼, 왕이 자기 아들한테 물려주는 것처럼 계속 이어진다 해서 우리가 이것을 우마이야 왕조라고 부릅니다. 우마이야 왕조. 여러분 책에 여기 보시면 방금 정통 칼리프 시대 끝났고 우마이야 왕조 여기에 지금 들어간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때 무슨 시대죠? 그죠? 백제가 망했겠네요. 백제 망하고 고구려 망하고 나당 전쟁하고 신라가 통일한 상태겠네요. 그리고 위에는 그죠? 발해가 있겠네. 그죠? 자, 넘어갈게요. 우마이야 왕조가 성립되었고 이것 때문에 결국에는 이슬람교가 나뉘게 됩니다. 분열을 하게 됩니다. 이슬람 교도들이 우마이야 왕조를 인정하는 사람과 인정하지 않는 사람으로 나뉘게 되죠. 밑에 한번 볼게요. 현장 속으로 여기 별표. 이슬람교가 크게 2가지 시아파와 수니파로 나뉘게 된 계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밑으로 한번 가볼게요. 무함마드의 사촌이자 사위였던 4대 칼리프 알리는 우마이야 가문하고 대립 중에 살해됩니다. 자, 알리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우마이야를 당연히 인정해주지 않겠죠. 자, 알리를 지지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뭐라 하냐? 시아파라고 합니다. 시아파. 그런데 수니파는 무함마드의 혈통이 아니어도 능력과 자질이 있으면 누구나 칼리프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우마이야를 인정해준 사람을 수니파라고 하는 거죠. 지금까지도 시아파와 수니파의 대립은 지금도 극심합니다. 지금도 굉장히 심해요. 한번 읽어보시고 여기 정리해두세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시아파와 수니파. 다시 올라갈게요. 자, 여기 보면 시아파와 수니파로 나뉘어 대립했다. 우마이야 왕조는 다마스쿠스, 도시 이름이에요. 다마스쿠스, 도시도 가끔 물어봅니다. 다마스쿠스를 수도로 삼고 정복 활동을 벌였다. 쭉 가볼게요. 우마이야 왕조 때는 아예 세 대륙을 걸쳐서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세 개의 대륙을 걸쳐서 큰 제국으로 발전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별표해 주세요. 그러나 우마이야 왕조는 아라빈을 우대하고 아라빈은 아라비아 반도, 기존의 이슬람교를 처음 믿고 있었던 초창기 사람들을 말하겠죠. 근데 이제 아랍인들이 계속 주변 땅을 넓혀갔잖아요. 주변 지역을 정복해 가면서 아랍인이 아닌 다른 민족들도 많이 있겠죠. 근데 다른 민족이어도 이슬람교로 개종을 많이 했겠죠. 그죠? 그런데 우마이야 왕조는 아랍인만 우대하고 아랍인이 아닌 이슬람교들을 차별합니다. 그러면 이건 불만이 생기겠죠? 결국에는 내부 분열을 겪게 되고 새로운 왕조 아바스에게 밀리게 됩니다. 아바스 왕조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자, 한번 볼까요? 100년이 안 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마이야 왕조는 100년이 안 가고 결국에는 아바스한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올라볼게요. 지금 정통 칼리프 그 다음 우마이야 했는데 우마이야 누구한테 망했다고? 그죠? 여기 아바스에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마이야의 후손들이 다시 새로운 곳으로 이주해서 자신들이 이어간다 해서 후를 붙죠. 후. 그래서 후 우마이야 왕조도 생기게 돼요. 오른쪽으로 갈게요. 71페이지인가요? 그죠? 자, 아바스 왕조는 이전에 우마이야랑 같은 일을 하면 안 되겠죠. 그죠? 이전에 우마이야는 아랍인만 우대하고 다른 민족들을 차별했었어요. 근데 이걸 똑같이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 아바스 왕조는 아랍인 중심의 민족 차별 정책을 폐지하고 모든 신도는 알라 앞에서 평등하다. 이런 원칙을 내세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별표해 둘게요. 즉 계속 밑줄 그어보면 아랍인이 아닌 이슬람교도에게 부과하던 세금을 면제하고 유능한 사람은 관리나 군인으로 임명했다. 즉 아랍인이 아니더라도 유능하면 관리나 군인이 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미 배운 게 하나 있습니다. 기억하셨으면 하는데 아바스 왕조는 당나라와 벌인 무슨 전투? 그렇죠. 탈라스 전투에서 누가 이겼죠? 그렇죠. 아바스가 이겼습니다. 아바스가 승리해서 중앙아시아의 동서교역로를 장악했고 이때 아바스 왕조에 넘어간 기술이 뭐였죠? 이거는 공부가 돼 있어야 돼요. 그죠? 제지술이죠. 제지술을 확보하게 됩니다. 자, 아바스 왕조는 동서양을 잇는 국제무역으로 한마디로 돈을 많이 벌었다 이거죠. 그리고 수도는 자주 물어본다 했죠. 수도는 바로 바그다드입니다. 지금도 바그다드는 상당히 유명한 도시잖아요. 그래서 이때 굉장히 이제 방어에 유리한 굉장히 큰 도시 만들게 됩니다. 쭉 내려가 볼게요. 자, 아바스 왕조가 다스리던 이슬람 세계는 분열이 됐어요. 보시면 멸망해버린 우마이야 왕조의 남은 세력이 지금의 스페인 쪽이거든요. 지금의 스페인 쪽인 이베리아 반도로 넘어가서 후를 붙여서 후 우마이야 왕조를 세워갑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북부에서는 파티마 왕조라고 새로 생겨요. 지금 세 개가 같이 공존하는 거죠. 다시 왼쪽에 표를 잠깐 보시면 70페이지 표를 볼게요. 여기 세 개가 있죠. 아바스 왕조, 후 우마이야 왕조, 파티마 왕조 해서 세 개가 공존하는 시기가 옵니다. 각각 문제는 다 서로 칼리프를 칭해가지고 서로 이제 이슬람 세력의 주인이다, 주인공이다 이렇게 주장하게 되는 혼란기가 오게 되죠. 자, 보시면 밑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슬람 세계가 분열되면서 아바스 왕조는 쇠퇴하고 칼리프는 점차 종교적 지도자 역할만 지니게 되고 결국 아바스는 누구한테 망하죠? 그렇죠. 몽골에게 망합니다. 몽골. 이제 앞으로 몽골 배우게 되는데 몽골 기마민족 몽골의 침입으로 멸망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려가 볼게요, 여러분. 이 질문 한번 볼까요? 이슬람 제국의 영역에서 보시면 굉장히 넓죠. 아주 넓은 지역이고 또 특히 동과 서, 동서교역로, 동서 왔다 갔다 하는 지역에 위치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상업에 굉장히 유리하고 중요한 지역을 차지하게 됩니다. 쭉 한번 볼게요. 우리가 지금 흔히 말하는 아랍인이 산 반도, 아라비아 반도가 바로 여기죠. 여기가 아라비아 반도입니다. 그리고 우리 뭐 공부했던 거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여기가 바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나왔던 곳이죠. 그죠? 그리고 당연히 여기는 이집트 문명. 그죠? 그리고
방금 좀 전에 나왔는데 이베리아 반도라고 나왔었죠. 지금 스페인 있는 곳, 스페인 포르투갈 있는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가 바로 이베리아 반도입니다. 이베리아 반도. 후우마이야 왕조가 여기 생겼겠죠? 한번 답을 한번 볼까요? 자, 다음 도시에 설명하는 도시나 왕조를 지도에서 찾아보자. 무함마드가 메카 귀족의 탄압을 피해 이주했던 곳 어디였죠? 저 답은 그죠? 원래는 메카였는데 메카에서 메디나로 옮겨가죠? 그러니까 메디나입니다. 메디나. 자, 751년 아바스 왕조와 당이 전투를 벌인 곳. 탈라스 전투니까 탈라스 찾아야겠죠? 그죠? 여기 있네요. 탈라스. 아바스 왕조의 수도. 동서교역과 문화의 중심지. 아바스 왕조의 수도. 위로 올라가면 답이 있겠네요. 그죠? 위로 올라가 보니 아바스 왕조의 수도는 바로 그쵸? 여기죠? 아바스 왕조의 수도 바그다드. 바그다드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죠? 바그다드. 자, 이베리아 반도를 차지했던 왕조는 그죠? 후우마이야죠. 후우마이야 왕조. 자, 2번 중요합니다. 2번 별표 해볼까요? 이슬람 세력이 지도와 같이 팽창할 수 있었던 이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꼭 정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꼭 정리해 두세요. 자, 일단 정책적으로 굉장히 넓히려고 아예 정책 자체가 적극적으로 땅을 넓히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일단 한번 적어볼게요. 적극적인 영토 확장 정책. 그리고 움직임이 빨라요. 기동력이라고 하죠. 쉽게 말하면 빨리 움직이는데 말알죠? 말. 낙타를 이용합니다. 낙타. 말과 낙타를 이용한 기동력이 좋다. 빠르다. 자, 그리고 기존의 원래 정통 칼리프 시대 그리고 아바스 왕조 시기에 했던 정책이죠. 아랍인이 아니더라도 이슬람교도이면 우호적이었다는 거죠. 다른 민족에게도 우호적이었다. 이렇게 써볼까요? 아랍인이 아닌 이슬람 교도에게도 우호적인 정책을 폈다. 그러니까 아랍인이 아니더라도 이슬람교로 개종을 하면 세금을 깎아주고 능력이 되면 관리로 등용을 시켜주고 그랬다는 거죠. 이 세 가지 반드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별표해 두세요. 이슬람 세력이 지도와 같이 팽창할 수 있었던 이유 크게 세 가지. 여기 보면 아랍인이 아닌 이슬람 교도에게 우호적인 정책이란 말을 조금 어려운 표현을 해볼게요. 어려운 표현을 보면 종교적 관용. 사실 이슬람교로 개종을 하지 않아도 세금만 잘 내면 됩니다. 그래서 딱히 차별하지 않았다. 종교적으로 관용을 베풀었다. 이런 거 정리해봤습니다.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 이슬람 문화권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슬람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쿠란입니다. 꾸란이라고도 하고 쿠란이라고도 하는데 우리는 이제 쿠란으로 정리가 됐거든요. 보시면 쿠란 이 아랍어로 사실 기록이 되어 있고 다른 언어로 번역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고 덕분에 이슬람교가 전파되면 아랍어를 반드시 해야 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은 당연히 번역이 돼서 다른 나라 사람들도 번역된 걸 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 보시면 쿠란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별표. 쿠란, 하디스 뭐 이런 것들 있고 더 있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거는 쿠란입니다. 쿠란. 자, 이쪽을 볼게요. 쿠란은 무함마드가 받은 알라의 계시를 정리한 경전이다. 그리고
하디스는 무함마드의 말과 행동을 기록한 책이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게 바로 이거죠. 돼지고기를 안 먹어요. 그리고 일정한 시간마다 예배를 하죠. 그리고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도와야 합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신 앞에서 모두 평등하기 때문에 차별이 없다. 평등하다. 그런데 배웠죠. 무슨 왕조가 이걸 깼었죠? 그죠? 우마이야 왕조죠. 우마이야 왕조가 아랍인을 우대하면서 비아랍인들의 불만을 사게 되고 그래서 100년도 안 가서 망해버리죠. 그 다음에 등장한 게 뭐죠? 그렇죠. 아바스였죠. 아바스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바스 왕조는 이걸 철회했다 했죠. 자, 넘어갑니다. 여기 별표 볼까요? 이슬람 교도가 지켜야 하는 5가지 의무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별표 주세요. 자, 1번. 알라 외에 여기 보시면 알라 외에 신은 없고 무함마드는 알라의 사도라고 신앙 고백을 한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걸 샤하다라고 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러니까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부분이에요. 신앙 고백. 하루에 5번 메카를 향해 정확히 말하면 아까 그 카바 신전 거기를 향해서 메카에 있는 곳 카바 신전을 향해서 5번 예배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이제 살라트라고 하는데 넘어갈게요. 그 라마단 기간은 뉴스 보시면은 좀 자주 나오는 단어잖아요, 그죠? 해가 떠 있는 시간에는 먹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이제 가난하거나 빼앗긴 사람들은 당연히 먹는 거 해결하는 게 되게 힘들죠. 그래서 그런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시간인 거죠. 고통을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라마단 기간에는 해가 떠 있는 동안 안 먹어요. 그러면 해가 지고 나면 먹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예, 해가 지고 나면 먹습니다. 해가 지고 나면 먹습니다. 자, 그리고 일생에 한 번 이상 성지인 메카를 순례한다. 이거 종교적으로 다녀오는 거죠. 순례. 그리고 자기 재산의 일부를 기부해야 한다. 이런 부분들 있죠. 자, 보시면 기존의 이슬람교가 등장할 때 이미 귀족들의 빈부격차, 차별 이런 게 문제가 된 거를 비판하면서 등장한 종교가 이슬람교이기 때문에 빈부격차와 사회적 대립을 줄이는데 굉장히 노력을 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죠? 5가지 의무 가운데 빈부격차와 사회적 대립을 줄이는데 기여한 의무 2가지를 찾아봐라. 답이 뭘까요? 답 찾아보셨습니까? 그죠? 3번하고 5번이겠죠? 3번하고 5번이겠죠? 5가지 의무가 이슬람 사회에 미친 영향을 써보자. 이 5개를 반드시 지켜야 되기는 하는데 그렇다고 아픈데도 꼭 해야 되냐? 뭐 임산부인데도 먹으면 안 되냐? 그런 건 아니에요. 굉장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융통성이 있는 종교거든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다 이해를 또 해줍니다. 그래서 이게 이슬람교의 가장 큰 매력인 부분이기도 해요. 자, 보시면 5가지 의무는 한번 써볼게요. 5가지 의무는 여러분 혹시 무슬림이라고 들어보셨을까요? 무슬림? 이슬람교도를 다른 말로 무슬림이라고도 합니다. 무슬림.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이슬람교도의 행동. 그냥 전부 다 영향을 미친 건데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하였고 정치, 뭐 경제, 문화 이런 것들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등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칩니다. 큰 영향. 경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랑 조금 경제관념이 조금 다른 게 있어요. 우리는 이제 은행에 넣고 은행에 돈을 넣어놓으면 시간에 따라서 이제 이자를 받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시간은 신의 영역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돈을 넣어놓고 시간을 보냈다고 해서 이자를 주지는 않습니다. 근데 은행에서 그럼 어떻게 이자를 지급을 하느냐? 은행은 사람들이 돈을 저금을 하면 그걸로 한마디로 투자를 해요. 투자를 하고 운용을 하는 거예요. 돌려가지고 이득을 보면 그걸 나누어 주는 그런 스타일로 경제가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약간 좀 다르죠.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 73페이지예요. 자, 이슬람의 경제 여기 있네요.
상업활동 처음부터 아주 많이 했죠. 그래서 상업활동 굉장히 좋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장사하려면 도로망도 정비해야 되고 나라에서 지원도 아주 잘해준다. 육로해로 다 왔다 갔다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봐야 될 게 이거죠. 탈라스 전투. 무슨 술이 넘어갔다고? 제지술. 이슬람 제국이 주요 교역로를 장악하고 동서무역을 주도할 수 있게 됐다는 거죠. 당나라를 상대로 이겼던 거. 자, 이슬람 상인들은 비단길과 바닷길을 이용하여 한반도까지 진출했대요. 우리나라까지도 왔습니다. 자, 쭉 가볼게요. 나머지 읽어보시면 되고, 특히 아바스 왕조의 수도 바그다드, 굉장히 중요한 도시라 그랬죠. 바그다드. 별명이 세계의 시장. 그리고 금과 은을 화폐로 쓰고 수표, 어음은 이제 약속하는 거죠. 지금 돈이 아니고 나중에 돈 줄 거야 이렇게 약속하는 거. 수표는 종이로 되어 있는 그 거액의 금액을 종이 한 장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수표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발달한 게 바로 이슬람이에요. 그 이슬람 상인들의 무역 활동으로 동서 문화 교류가 촉진되고 이슬람교도 빠르게 확산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죠? 쭉 내려가 볼게요. 이슬람 상인이 동서 무역을 주도할 수 있었던 배경.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일단 한번 적어볼게요. 뭐라고 적을까요? 이슬람 세계 자체가 원래 자리 자체도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다 오갈 수 있는 되게 중요하고 좋은 자리라는 거죠.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한번 적어보세요. 이슬람 상인이 동서 무역을 주도할 수 있었던 배경. 일단 자리가 좋습니다. 이슬람 세계가 아시아, 아프리카, 또 그렇죠, 유럽. 우리가 이런 좋은 자리를 지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책이다 해서 요충지라고 그래요. 지리적 요충지에 위치하고 있다. 근데 그냥 위치한 걸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열심히 상업 활동을 했다는 거죠. 한번 적어볼게요. 이슬람 세력의 확대로 무슨 언어가 보급됐죠? 그죠? 아랍어가 보급됐다고 그죠? 이거 역시 상업 활동에 도움이 되겠죠? 우리가 상업 때문에 문자 쓰고 했던 건 이미 여러 번 배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이슬람 왕조들은 장사하는 것, 상업 활동 자체를 굉장히 좋게 생각했죠. 이슬람 왕조가 상업 활동을 지원했죠. 선생님 글씨가 별로라서 정말 미안합니다, 여러분.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너무 중요해요. 제가 계속 중요하다는 이유를 알겠죠? 이슬람 세계가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이 만나는 지리적 요충지, 지리적으로 중요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이슬람 세력의 확대로 아랍어가 보급이 돼서 상업 활동에 유리했다. 이슬람 왕조가 상업 활동을 지원해줬기 때문에 당연히 잘 됐겠죠. 그죠?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 74쪽입니다. 74쪽. 반드시 아셔야 할 내용들 보시면 이슬람의 사원이라 그러죠. 사원 특징이 있습니다. 밑줄 한번 가볼게요. 건축에서는 돔, 이게 돔이죠, 여러분. 돔. 그리고 아치, 뾰족한 탑을 특징으로 하는 모스크가 발달합니다. 이거 중요해요. 모스크. 이슬람 사원 자체, 이걸 바로 모스크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상 숭배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현실 세계에 없는 것들을 기하학적인 무늬로 이 내부를 장식을 해놔요. 그 무늬를 바로 무슨 무늬라 한다고? 아라베스크 무늬라고 합니다. 현실에 없는 걸로 해야 돼요. 그래서 그냥 글씨라든지 현실에 없는 꽃 문양 뭐 이런 것들로 표현을 하거든요. 이슬람교에서는 우상 숭배를 금지하기 때문에 모스크 내부를 덩굴 무늬나 기하학적인 무늬로 장식하였다. 그 무늬를 우리가 아라베스크라고 한다. 현실에는 없는 걸로 꾸며놨습니다. 자연과학 발전해가지고 이거 배웠죠? 인도에서 0이 들어왔다. 아라비아 숫자로 확장을 시켰다.
연금술. 굉장히 화학에서 쓰는 단어들이 이 이슬람에서 온 단어들이 아직도 많이 있어요. 쭉 가볼게요. 이것도 한번 보실까요? 돔은 이슬람의 정신인 평등, 평화. 그리고 초승달은 무함마드가 신의 계시를 받을 때 떠있던 초승달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슬람 세력들이 자기들의 상징으로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초승달입니다. 초승달 잘 나와요. 초승달. 평화와 무함마드의 계시. 밑에 보면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1번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이거 연도도 사실 외웠으면 하지만 외울 수 있으면 외웠으면 좋겠는데, 무함마드와 신자들이 메카에서 메디나로 근거지를 옮긴 사건, 성스러운 이주. 뭐죠? 그렇죠. 답은 헤지라죠. 헤지라. 622년 헤지라. 자, 무함마드의 후손만이 칼리프가 될 수 있다. 후손만이 칼리프가 될 수 있다. 누구죠? 무슨 파? 그죠? 여기 답이 있네요. 시아파. 반대는 뭐였어요? 그죠? 수니파였죠. 수니파는 능력이 있으면 된다는 거였어요. 이거 또 나오네요. 751년 아바스 왕조와 당나라 사이에서 벌어진 전투. 뭐뭐뭐 전투? 그죠? 탈라스 전투죠. 너무 중요합니다. 계속 나오네요. 자, 무함마드가 받은 계시를 기록한 이슬람의 경전, 아랍어로 썼다 했죠. 뭐죠? 쿠란. 아바스 왕조의 수도, 세계의 시장. 뭐뭐뭐, 그죠? 바그다드. 돔과 아치, 뾰족한 탑의 특징이 이슬람 건축물. 뭐라죠? 그죠? 모스크입니다. 모스크. 여러분, 사실 1번부터 6번까지는 상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 크고 나서 어른이 됐을 때도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꼭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수행평가예요. 수행평가로 이 부분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꼭 책 정리해 두세요. 제가 따로 노트 정리는 이 부분은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어요.